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도 기념 행사를 열고 이민 1세대들의 헌신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250주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한 이민 단속으로 전환하면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2,000명씩 한 주간 10,000명 이상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미입국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대거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B 법에 따라 팁소득, 오버타임 근로자들과 시니어들이 감세 혜택을, 식료품 보조와 의료보험에서는 혜택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세기 넘게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오늘의 한인 사회를 일군 이민 1세대들의 헌신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노인연합회는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건국 250주년인 7월 4일 버지니아 프렌즈 데이케어 센터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미국 국가제창을 시작으로 버지니아 코너스톤 교회 최승민 목사의 계획 기도, 한인 시니어 이민 50여 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축사와 미국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돈을 벌여서 세금을 낸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한 고태 속에서 우리는 5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와 또는 미국의 경제 한미동맹에 이바지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선물로 15파운드 쌀 쿠폰도 전달됐습니다. 워싱턴 노인연합회는 오늘의 한인사회가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민 1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한글 안내 서비스가 없던 이민 초기 관공서 업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작은 일 하나도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세탁소와 식료품점, 리커스토어와 주유소 등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방탄유리 뒤에서 영업해야 할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삶을 개척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1세대들의 땀과 희생이 오늘날 미국 한인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헌신은 전문직과 공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2세를 길러내며 한미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구 역할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인연합회는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한인 1세대들의 발자취는 미국의 발전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됐으며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가 열린 프렌즈 데이케어 센터는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워싱턴 지역 최대 규모의 시니어 시설 가운데 하나로 내 부모처럼 어르신을 모신다는 운영 철학 아래 보다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돌봄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넓은 시설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담소를 이어가며 미국 건국 250주년의 의미와 이민 1세대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독립기념일 행사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 동부 곳곳에서 퍼레이드와 야외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온열 질환 환자도 잇따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독립기념일 행사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어서자 국립공원관리청이 주관하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건국 250주년 핵심 행사로 준비된 내셔널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 역시 폭염으로 한때 운영이 중단됐고 일부 프로그램은 개장 시간이 늦춰지는 등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취소됐고 뉴저지와 뉴욕 일부 지역에서도 퍼레이드와 공연, 불꽃놀이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보스턴 역시 야외 행사 입장 시간을 늦추며 폭염 대응에 나섰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내셔널몰에서는 폭염으로 쓰러진 시민 등 모두 44명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독립기념일 행사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1억 8천만 명 이상이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 대상 지역에 포함됐으며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절전 요청과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미국에서 최소 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희생자의 상당수는 냉방시설이 없는 환경에 있던 고령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행사 기간 동안 주요 행사장에 경찰과 경비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다행히 독립기념일 주요 행사장에서는 우려했던 대형 총격 사건이나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축제도 기록적인 폭염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가 국가적 대형 행사 운영 방식까지 바꾸는 새로운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기록적인 폭염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7월에도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는 계속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용한 이민 단속으로 일대 전환하면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하루 2,000명씩 한 주간 10,000명 이상을 체포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당국에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하거나 각 주들의 교도소 수감자나 주 교통 단속으로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체포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1월 미네소타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 사망하는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이 일대 전환됐는데 올 여름부터는 조용한 이민 단속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는 다시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마크 웬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더 이상 이민 단속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떠들썩한 공포작전에서 조용한 이민 단속으로 일대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실제로 전임자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뉴욕시 등의 대규모로 IC 요원들과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해 떠들썩하게 실행했던 이민 단속 작전을 중지하고 멀린 장관은 조용한 표적 단속으로 일대 전환시켰습니다. 그렇지만 6월 들어 불법 체류자 체포에는 다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마지막 주간 5일 동안 아이스는 미 전역에서 10,000명 이상을 체포해 올 들어 2배나 급증시킨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하루에 2,400명이나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민구치 시설에 구금한 이민자들도 59,000명으로 급감했다가 한꺼번에 4,000명이나 급증해 다시 6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비공개적으로 하루 체포 쿼터를 2,000명으로 설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루 체포 쿼터 3,000명보다는 낮춘 것이지만 미네소타에서 철수한 이후 기록해온 하루 1,000명 체포보다는 2배나 늘린 겁니다. 지난해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는 1일 체포 쿼터를 백악관의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아이스에게 공개 요구했다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데 그때보다는 적지만은 백악관은 하루 2,000명씩 체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언급으로 사실상 새로운 체포 쿼터를 설정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아이스는 22,000명의 전 직원 가운데 80%나 조용한 이민 단속에 투입해 하루에 2,000명씩 체포하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스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민급습이나 길거리 무차별 단속보다는 형사범죄자 60만여 명, 최종 추방령 무시자 140만 명 등 우선 체포 대상자들만 해도 2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 주의 교정당국과 주 경찰 등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최대한 많이 체포하고 최대한 빨리 추방하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미립국간 미성년 이민 아동들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에 본국으로 대거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행정부 시절 보호를 허용했지만 행방이 묘연한 45만 명 중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한 가운데 이민법원에서는 한 달에 1만 명에게 추방령을 내리고 있고 신속 추방은 일기 때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홀로 미립국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대거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작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14만 6천 명이나 소재지를 파악한 데 이어 이제는 한 달에 1만 명씩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대거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에는 일부 나홀로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민 아동들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까지 부여하고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도록 한 바 있습니다. 4년간 미국에 들어온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무려 45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서 6월 중순 현재 14만 6천 명의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민법원에서 한 달에 1만 명 이상씩 최종 추방령을 내리거나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무부 산하인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에게 350만 건에 달하는 적재 서류를 해결하기 위해 걸석 재판을 포함해 대거 기각하며 최종 추방령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이 한 달에 1만 명 이상씩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에게 최종 추방령을 내리거나 자기 추방을 선택하면 자진 출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 추방령을 받은 미성년 이민 아동들에 대한 신속 추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추방된 나홀로 미성년 이민 아동들은 트럼프 1기 때보다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두라스 출신 18세의 차베스라는 청년은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알라바마에서 거주해 왔는데 과속으로 주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자마자 아이스 이민 단속국에 통보됐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아이스는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고지하고 이 청년을 루이지애나 이민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14세의 나홀로 미국 국경을 넘은 이 청년은 그동안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아 왔다가 성년이 되면서 독립하자마자 교통단속과 이민단속에 걸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시행해온 BBB법에 따라 팁소득 근로자 700만 명과 오버타임 근로자 2,800만 명, 시니어 3,400만 명이 주 $1,000씩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푸드스탬프, 식료품 지원에서는 400만 명이 자격을 잃고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은 확대되는 노동 의무화에 따라 곧 50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해 무보험자가 늘어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초대형 감세 조치를 담은 BBB 법을 1년 동안 시행한 결과 위너와 루스들로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팁과 오버타임, 사회보장연금 등 3가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그중에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노텍스는 공약을 지켰으나 소셜연금에 대한 노텍스 대신 세액공제를 $6,000씩 추가해주는 보너스 디덕션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미국민 납세자들 가운데 BBB법으로 상당한 감세 혜택을 보기 시작한 위너들로는 팁소득 근로자 700만 명과 오버타임 즉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 2,800만 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팁소득 근로자 700만 명은 평균 1인당 $7,000씩의 감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오버타임 근로자 2,800만 명은 $3,100씩의 세제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니어들 3,400만 명은 기초소득공제에서 1인당 $6,000씩 보너스로 추가받는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은 연소득 가운데 기초공제액인 독신 $15,750, 부부 $31,500에다가 1인당 $6,000, 부부 $12,000씩을 더한 소득에까지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빈곤층은 식품 보조와 의료보험 혜택을 대거 상실하기 시작한 것으로
최대 루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빈곤층이 식료품을 보조받는 SNAP 푸스탬프를 받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는 한 달 80시간씩 취업하거나 자원봉사해야 하는 의무 조건이 적용되기 시작해 전체의 10%인 400만 명이나 푸스탬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에서도 현행 54세에서 64세로 대폭 확대되는 노동 의무화에 따라 최소 500만, 많게는 1000만 명이나 메디케이드를 상실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도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 미국 납세 가구 1억 6,582만 4천 가구가 세금 보고를 했고 그 중에 62.6%인 1억 384만 6천 가구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구당 평균 세금 환급액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에 크게 미달하는 바람에 매우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도 텍스 리펀드는 가구당 평균 3,167달러로 지난해보다 고작 29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연방 재무부는 BBB 법 덕분에 텍스 리펀드가 지난해보다 700달러씩 급증할 것으로 공언했으나 실제는 거의 같게 나와 공수표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